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웃는 업종 베스트 5를 알아볼 건데요. 환율이 떨어지는데 웃을 수가 있다? 보통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돈으로 다시 원화로 바꿔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환율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역발상으로 환율이 떨어져도 웃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들 중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3개월 정도를 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12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1080원이니까 한 100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거의 2350, 2400선에서 지금 2700으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한 10% 정도 내려가고 코스피가 10%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역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년 주기로 오면 또 이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때가 제가 알기로는 1004원이었을 거예요. 1004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2015년, 16년까지 해서 다시 환율이 200원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2017년부터는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였었어요. 이때 환율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코스피도 오르는 시기였었는데, 이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한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면은 위안화가 강세예요. 우리나라 환율은 그냥 우리나라 환율과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 미국과의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 같이 따라서 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백신이 나오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아시아 쪽이라던가 신흥국이라던가 이런데 기업이 좋아질 거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겠죠. 주식 중에서도 아시아 주식, 신흥국 주식으로 돈이 몰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를 대체할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고, 그거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달러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금 가격도 그다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의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제3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2021년 1월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들어서 유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더 이제 좀 혼조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적자가 지금 재정 적자랑 경상 적자를 지금 둘 다 쌍둥이 적자라 그러죠. 이 더블 적자가 벌어졌는데, 그랬을 때마다 이제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조금 경기를 부양할 만한 무언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가 떨어졌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이 지속될까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들쭉날쭉이 굉장히 심합니다. 2015년 이후로는 지금 거의 최저점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래도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2017년에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왔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럼 환율 하락이 지속될까라고 봤을 때 이게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08년 이후로 지금 달러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코스피는 급격히 내려갔었죠. 내려갔었다가 이제 2009년 이후로 다시 달러 지수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요. 코스피 지수는 2011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즉 2년 반 내리 달렸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벌써 들쭉날쭉을 한 2번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환율 하락에 웃는 업종을 한번 이제 5위부터 보실 건데요. 5위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갔으니까 40%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원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환율 하락으로 원가 하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수출도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래서 달러가 하락했다고 정유사가 무조건 방긋 웃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꼭 환율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유가라던가 국제 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위는 항공주인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을 보시면 최저 18,000원에서 지금 3개월 만에 27,000원, 거의 50% 넘게 올랐어요. 뭐 물론 다른 이슈들도 영향이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유를 보시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리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달러 빚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빚이 굉장히 큰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 항공주, 해운주가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부채 이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도 달러로 잡으니까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원화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항공요금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익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순이익이 870원 정도 이익이 잡힌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이거와 비례해서 확인해 봤을 때 환율 10원 하락당 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보는데 지금 환율이 100원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순이익이 8,700억이 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유가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가 오르려면은 환율만 떨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유가 저환율이 있을 때 가장 좋다. 그럼 지금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게 모든 장점을 다 상쇄시켜버린다는 거죠. 3위는 철강주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18만 5천원에서 27만원으로 3개월 만에 46%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철강석 같이 이제 원재료 비중이 많은 사업을 하는 구조인데 이 수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수출도 물론 하는 기업이겠지만 이 수출도 해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재료 절감 효과가 더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환율 10원이 떨어질 때마다 순이익이 1200억이 증가하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540억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 뭐냐? 이 수출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매출 감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 철강주가 오르는 거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 환율이 내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호황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식품주인데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41만원에서 36만원으로 12%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뉴스에서 보면은 10년 넘게 나왔던 뉴스들이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식품주는 주가가 오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우선 원리부터 보시면 식품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밀이나 설탕을 가져오잖아요. 원당, 밀 이런 것들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가격 하락 효과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 국내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 곡물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실제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겠지만 당연합니다. 곡물 가격이 10% 오르면 제품 가격은 20% 이상 올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주는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분위기라서 가격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데 너희들이 식품 가격을 올려서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못 올린다라는 거죠. 물론 연초 같은 경우에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1월 1일 기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때 이제 단가 인상을 시도하는데 식품주들도 이때 단가 인상에 시도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식품주 주가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발전주입니다. 한국전력으로 대표되는 이제 발전주가 있는데요.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에 3개월 동안 19,500원에서 22,500원까지 그러니까 15.4%가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이유가 뭐냐?
유연탄, LNG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잖아요. 이 수입 대금을 다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됐기 때문에 원가 하락 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환율 10원이 하락할 때마다 연간 1330원이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 100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한 1조 3천억 정도의 이익이 나지 않았겠냐. 이 환율 효과로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전력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순이익이 1조 3천억 이상이 잡히면은 퍼가 10 정도로 내려오는 거죠. 괜찮겠죠. 그 상승분만 해도요. 그럼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유연탄이라던가 LNG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단점도 있는데요. 이 단점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높은 발전 단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아무래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발전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로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180원입니다. 킬로와트당. 그리고 LNG가 60원. 엄청 내려왔어요. 그리고 유연탄이 한 45원에서 한 50원 정도 하고 있고 원자력이 6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저탄소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일로 방향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높아져서 그에 대한 수익 상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지금 10년의 달러와 10년의 코스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년간의 환율 자체는 변동폭이 굉장히 급합니다. 자주 올랐다가 자주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율을 예측해서 투자를 미리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또 뭐 환율의 방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투자에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